6년 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남편. 아내 최 씨는 남편 간병을 위해 2살 터울의 새아이는 친정 엄마께 맡겼습니다. 간병인을 구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하는 탓에 결국 1년간 휴직을 했고 승진 기회도 날아갔습니다. 간병은 오롯이 며느리에게만 맡겨놓고 시가 행사에도 참석하라는 시어머니. 최 씨의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가는데요. 이제는 아픈 남편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싶다는 최 씨. 시어머니와는 서서히 멀어지고 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 사연을 제가 이 새벽에 저희 제보 메일에서 처음 읽었는데 정말 제가 제 일이 아닌데도 너무 정말 가슴이 퍽 막혀가지고 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일이 너무너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뭐가 됐도. 자, 6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생계, 간병, 육아까지 오롯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된 40대 제보자의 얘기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이 제보자는 40대 최모 씨고요. 남편이랑은 동갑이고 또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현재 12살 딸, 10살 아들, 그리고 8살 아들 이렇게 2살 터울로 아이들이 3명 있고요. 풍족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5식구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근처에 친정엄마가 살고 계셔서 육아도 도움을 받으면서 맞벌이도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이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이 제보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40대 한창이어야 할 남편이 뇌졸중으로 교수님.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신 거죠. 아이도 8살, 10달, 12살 이렇게 정말 셋이 쪼로로 있는데 이 40대 가장이 쓰러진 겁니다. 다행이죠. 이제 병원에 빨리 가서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의식도 없고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와 가족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못 알아보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데 이제부터 더 힘든 것은 이 시어머니의 말이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너 휴직하고 아범 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돌보면은 돌본다고 치지만 생활비는 그럼 누가 보니까. 네. 근데도 생활비로 시어머니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휴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회사에 휴가도 내고 병가도 내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장기전이다라고 생각해서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참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 왕왕 보는데 말이죠. 가족이니까 내가 간병하고 직장은 포기하고 이거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어요. 일단 본인이 하시던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도 맞아요. 아니고 또 그리고 정작 필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분은 본인이 휴직을 하고 이게 남편을 돌보게 되면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병원비 있죠? 아이들 아직 크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원비 다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대출 받아서 해결하면 되지 나중에 갚으면 되지 돈에 환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며느리한테요? 예. 근데 현실이지 그게 환장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착하세요. 그걸 받아들여서 다행히 또 남편분이 이제 보험을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일단 그걸로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제 암담한 상황이시죠. 세상에 일단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간병인을 고용해서 일단 쓰러진 남편을 돌보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 돈에 환장하니 세상에 앞이 창창한 아들이 쓰러져서 누워 있고 말이죠. 남에게 맡기기 싫은 어머니 마음 그 어머니 마음에선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그 애틋한 아들, 쓰러진 아들 당신이 돌볼 수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데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와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 원래 이전에 남편 쓰러지기 전에 예정돼 있던 그 집에 전부터 예정됐던 시가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남편 병원에 있는 동안 못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좀 더 있습니다. 공사 비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 공사 비용이
이 최 씨 모르게 남편 그 통장에서 수백만 원 가량 지원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 남편 휴대전화 보다가 송금 내역을 이 최 씨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용돈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매우 났다라고 합니다. 자,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모두 경황이 없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다독여야. 아니 또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쓰러져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런 남편만으로도 벅찬데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죠. 자, 제보자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남편이니까 어떡하냐, 네 팔자고 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거든요. 내 팔자는 이혼하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어머니랑 아들은 그게 협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병원에서도 저같이 대우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그건 네 팔자고 네 운명이다. 이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같은 병원 다른 보호자들도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입을 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1년이 지나고 이제 최 씨가 복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남편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 돌보고 또 아이들 챙기는 건 최 씨인데 뭐 고생한다, 뭐 미안하다 이런 말 듣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나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또 남편 아이들 생각하면서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직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남편 간병을 병행해야 하다 보니까 이 최 씨가 그 교대 근무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승진 대상자에서 밀렸고요. 뭐 커리어도 거의 포기해야 했고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아들도 4배 아파서 낳은 아들도 커서 가정을 꾸리면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수님. 네. 아,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뇌졸중 쓰러져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막 말도 못하고 이러면은 간병도 아니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 저도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간병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마음으로는 당연히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능력 있는 며느리를 믿고 지금 이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시가에 가 있었던 기간이 전혀 없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행히 지금은 이제 부축을 하면 그래도 걸으실 수 있는 정도로는 좋아지셨대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빠른 시간에 건너야 되는 이런 건 못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해력이 있지도 않고 말도 좀 어눌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와서 좀 생활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집을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안전망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문턱도 없애고 이런 공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가에 한 2달 정도 가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제 그 뭐 시어머니가 그 2달 동안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만큼 남편이 좋아진 건 시가에서 뭘 해줘서가 아니고 사실은 친정에서 너무 헌신적으로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께서는 남편을 자주 와서 돌봐주시고 친정 엄마는 아이들 지금 저 학원비. 사파 속 저분이 장인이군요. 네, 장인어른입니다. 네. 그리고 친정 엄마도 사실은 이제 뭐 학원비, 생활비 이런 걸 꾸준히 지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또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은 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도 주고 이렇게 돌봐줬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얘기하는 곳은 시가 쪽입니다. 어. 반면에 시어머니 남의 이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남편 쓰러진 이후에도 가족들 행사가 있으면 꼭 며느리를 불렀다고 해요. 아하. 뭐 친척 결혼식이라든지 명절 때. 최 씨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좀 더 쉬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잘 모르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이럴 때일수록 가족 행사에 얼굴을 더 보여야 된다라고 아하.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최 씨가 이미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서 생기도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냥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 있던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라면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냥 딱 집에 가버리니까 야 너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하면서 장문에 또 문자를 보냈다고요. 편지를. 하하. 아, 양 변호사님 지금 채팅창에서 진짜 속 터져서 못 보시겠다고 다들. 그러니까 진짜 집안마다 사람마다요 가족끼리 벌어지는 일은
평균이란 것도 없고 상식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분 사실 장문의 문자 메시지라고 했는데 처음 이런 일을 했었던 게 아니라 저도 이거 보고 기가 막힙니다. 이 시어머님이 신혼 때부터 개선사항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한 번은 명절에 시가에 가는데 임신 막달이었답니다. 그때 시가에 간 것부터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들어서 잠깐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 명절날 친척들 만나는데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어디 있냐. 친척분들한테 인사하고 제대로 행동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리고 설거지 쌓아놓고 그렇게 쉬었냐. 설거지 항상 이 싱크대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신혼 때고 또 뭐 모르고 그랬을 때니까 너무 속상해서 물었는데 그건 신혼 때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람 인간관계, 가불관계가 형성이 한 번 되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 참. 이 제보자님께서 보내주신 메일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만 아픈 남편을 이런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건 너무 슬픕니다. 남편은 받아줄 생각이 있지만 이런 시어머니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쓰러진 남편, 6년째 내가 간병을 하는데 야, 이거 네 팔자야라는 시어머니와 연 끊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심의 부당한 학대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도 심의 부당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뭐 해라, 돈 빌려주라, 아니면 뭐 이렇게 얼굴 비춰라 이런 얘기까지 다 이런 집안 사정에서 더 문제라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끊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혼 사유이기도 한데 남편은 그래도 같이 있고 시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한다면 저는 경고를 좀 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진짜 이 사연자분이 정말 심성이 너무 착하다는 게 이게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연을 끊어야지 그럼. 근데도 지금 그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봐봐. 박 변호사가 지금 소개할 때 시어머니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내 남편의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이분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저 변호사 말 참 본때 없이 얘기한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으로서 살 때는 그걸 존중을 하지만 굳이 여기서 연을 따지고 법적인 의무를 따지고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이미 끊겨져 있어요. 그냥 모른 체 하셔도 되는 거.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부담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은 뭐 없으십니다. 이야. 자, 교수님. 네. 일단 저는 뭐 손절을 해야 될까, 연을 끊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손절이다, 끊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잘 살아나가려면 이 끊는 게 사실 더 전략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너무 많은 짐이 부과되면 언젠가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보자께서는 100점이 아니라 지금 200점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300점, 400점, 500점을 더 하라는 시어머니 얘기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어머니하고 뭐 손절하겠다, 평생을 안 보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 남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간병하고 있죠, 생활비 벌죠, 육아하죠. 너무 정말 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서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댁 일까지는 그냥 못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안 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에너지를 좀 저축해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이론의 여지가 있던가요? 제가 본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제발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NNN님 간병, 애보기, 돈 벌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시집살이라뇨 하셨고요. 금곡동님 내가 사연자 친정엄마면 벌써 손잡고 데리고 왔다 하셨습니다. 나도님 아들 병원비는 땅 파면 나온답니까? 미라클님 이혼한다고 시어머니한테 통보만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